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3월 31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죠. 현재 지수도 그렇고요. 시장 전체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요번 주 초까지 연속해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지금 현재 해소되거나 또는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되는 개선된 모습이 전혀 아니죠. 여전히 위중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또 한국 시장도 지난주 거쳐 이번 주까지 연속해서 이런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악재가 아무리 위중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와 관련돼서 시장 참가자들이 적응을 하는 그런 모습, 즉 내성이 형성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현재 그 내성도 형성이 되고 또 현재 그전 악재가 나와서 지수가 폭락했을 때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또 이번의 경우는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어우러지면서 분위기가 한껏 현재 고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번 주 거쳐 다음 주까지 상황은 조금 더 풀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리 단기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그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소한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특정 종목,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보유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단기로 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 현재 지금 상장지수 펀드도 있죠. 현재 그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같은 이 종목을 7,600원 이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하고 파신 분들은 재매수하고 원래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는 그런 선택을 부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해보실 분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특정 종목으로 유망한 종목으로는 딱 한 종목 짚었을 때 CGN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단과 관련돼서 엄청난 모멘텀을 갖게 됐죠. 전 세계 주요국에서 CGN의 진단 키트를 뭐 현재 엄청나게 지금 수출을 좀 해달라고 말이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CGN은 그래서 이른바 진단 시약과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대박 났다라고 했을 정도로까지 상황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래서 적정 주가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정도라는 건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종목을 펀더멘털을 판단하기보다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자 하는 건데요. 현재 오늘 지수가 올라올 때 빠지는 곳은 아마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사작용으로 기술적으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11만 원대, 11만 2천 원, 3천 원 정도. 그 정도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런 장기 종목들이 아니죠. 단기적으로만 그렇게 해볼 수 있다 하는 정도의 내용을 간단한 팁, 도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골격은 그 정도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을 지금 보면 코스닥이 상당합니다. 오늘까지 6거래 연속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현재 저점 대비로 무려 35%나 급반등을 하면서 그간의 낙폭의 절반 정도를 메꾸는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회복력이 상당하죠. 미국의 다우지수가 꽤나 탄력적으로 반등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보다 더 탄력적입니다.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죠. 현재 다우지수, 그 코스닥의 제약 분야인데요. 제약 분야는 더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폭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회복을 하고 오히려 금년에 신고가까지 갱신하는 그런 반탄력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오히려 뜨거운 열기마저 느껴질 정도로까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특히 코스닥과 코로나와 관련돼서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 섹터로 본다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 같은 느낌마저도 든다는 건데 하지만 이 상태에서 무턱대고 아무 종목이나 추격 매수식으로 매수하거나 계속 보유하거나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 과열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전부터 말씀드린 종목, 현재 그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단기로 매수 또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해당되는 종목이 셀트론 헬스케어, 또 현재 유틸렉스 같은 종목이죠. 유틸렉스도 꽤 많이 올라오네요. 또 셀리버리 같은 종목도 있고요. 또 현재 제넥신 같은 종목도 있죠. 제넥신 같은 종목도 있고요. 네, 또 큐리언트 같은 기술력에 뭐 검증돼서 외국인 또는 기관들도 혹간 매수 보유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들 종목 중에서 셀트론 헬스케어 및 유틸록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나 유틸록스 같은 경우에도 이 상태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장 후반에 조금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한 적당한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85,000원 이하에서, 또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7만원 이하에서 매수할 기회가 주어지면 추가적으로 또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 하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많은 물량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또 자기 성향상 이런 선택할 수 없는 분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정석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냥 가져가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당장 급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근데 시장 상황을 보는데, 시장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고요. 또 오늘 바이오주가 뜨겁게 열기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IT와 관련돼서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바이오를 보면서 IT를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론 헬스케어를 잠깐 더 또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건데, 시장 상황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호재가 악재를 약간 더 능가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는 같습니다. 자, 미 정부가 샷다운, 지역이나 직장이나 뭐 집합이나 폐쇄하는 정책, 샷다운이라고 합니다. 샷다운 정책을 1개월 연장을 한다는 것, 사실 그것이 그만큼 미국 코로나 사태가 이제 위중하다,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더 미국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마인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샷다운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심리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또 진단키트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 미국 바이오주들이 한때 탄력적으로 올라왔고, 그것이 우리나라 바이오주들 오늘 급등하는데 상당한 호재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이탈리아 확진자 증가율이 4%대 이하로 크게 급감을 했죠. 정점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할 정도고, 그것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스페인도 그럴 것 같고요. 가까운 주변 독일, 프랑스, 영국도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것에서 유럽은 어느 정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미국과 일본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또 월가에서 보면 일각에서 저점 매수 기회라는 그런 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다우지수가 저점 대비 20% 정도 반등이 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또 공시적으로 약세장에서 탈출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탈출하고 있죠. 약세장, 그것도 폭락장에서 이렇게 빨리 불과 20일도 채 되지 않은 불과 2주일 사이에 탈출하는 경우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었죠.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V자 형태로 해서 빠르게 올라온다는 건데, 그것이 현재 시연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간밤에 반도체 지수가 3.8%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이런 호재를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삼성전자가 못 간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되면 비축된 에너지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의 매수세가 재개됨에 따라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많이 올라간 바이오주를 매수하느니 장기적 관점에서 삼성전자 매수에 두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어제는 약간 불안하게 움직였던 건데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내려옴에 따라서 1220, 현재 1222원 정도까지, 1221원까지 들어갔네요. 현재 원달러 환율 차트 1봉 차트인데요. 지난주, 건주, 이번 주까지 음봉이 어느 정도 나오면, 즉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외환 시장이 좀 안정된다는 거. 그만큼 현재 국내 달러 자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일단 스탑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만큼 현재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치지만 외국인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제도 약간 줄었고요. 4,500억. 적어도 3,500억 많아봐야 그 정도 될 거고요. 현재 지난 2월 24일 악마의 구간 한 5주 정도 지속됐는데 그 당시에 외국인들의 하루 평균 순매도 규모는 6천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반 정도 수로 줄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압박 수위가 낮아졌다는 거. 아직 매도는 하지만 매도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매수로 돌변하면 삼성전자 뜨겠죠.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베이시스입니다. 선벌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와의 차이인데요. 베이시스가 한때 1.52까지 내려갔다.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장중에는 플러스 0.9, 마이너스 1 이하로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약세장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 나오거나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약세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그 중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시장이 바뀌면 바이오주가 꺾이고 대신 IT 대형주가 움직인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수급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정보는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악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악재가. 현재 코로나와 관련돼서 지금 유럽은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간다 치더라도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진앙지가 될 소지가 있고, 또 일각에서는 미국의 감염자가 확정이 되고 사망자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까지 계속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현재 공포스러운 얘기까지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또 현재 센트리스 미 연준 총재는 제임스 블러드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실업률이 32%까지 내려갈 것이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2.8%까지 올라가요. 현재 3.5%거든요. 실업 대단입니다. 그럴 소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WTI 텍사스산 중진유의 가격이 또 급락을 하면서 20.9달러 배럴당 수준까지 내려가는데 이거 잠깐 보도록 하죠. 이렇게 많이 내려갔어요. 현재 일봉 차트입니다. WTI에 현재 3개월 전만 하더라도 60달러대에 있었거든요. 지금 2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죠. 3분의 1 토막, 3개월 만에 3분의 1 토막 됐어요. 그만큼 물론 감산 합의 결렬이라고 하는 악재도 있었지만 그만큼 전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그에 따른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도 빠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다만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에서 이건 우리 공부 삼아서 좀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득을 보는 섹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롯데케미칼 같은 전통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그에 해당이 되고 대림산업도 해당이 되고요. 금호석유화학도 해당이 되는데 원래는 LG화학이나 또는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이 여기 있죠.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을 하고 있죠. LG화학은 전기차 2차 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가가 내려간다면 전기차도 또 태양광한테도 그게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호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악재가 돼서 중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유가가 하락한 것이 반드시 LG화학한테는 또 하나솔루션한테는 호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롯데케미칼이나 또는 일부 다른 금호석유화학이나 또는 일부 건설주 대리산업 같은 경우한테는 호재가 된다 하는 건데 공부 삼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당연히 참고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안 갖고 계시더라도 공부 삼아 알아두실 필요 있다는 점을
팁으로 먼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리고 내국인들이 계속 매도한다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돼서 노무라증권에서는 금년 현재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그것도 뭐 최악의 경우는 12.2%나 된다. 마이너스 쪽입니다. 이거는 외환위기 때보다도 2008년도 리만 사태 때보다도 더 심각한 정도로 나쁜 그런 전망입니다. 거의 이거는 충격 중에 대충격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전망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2월 달에 전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나 설비 투자 등이 안 좋게 나왔고, 그것은 아마도 금년 현재 3월 달, 4월 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금년 1, 2분기는 그 지표상 상당히 안 좋게 나올 소지가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악재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와 관련된 변수도 아직은 남아 있어서 현재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외국인들이 19개월 연속 순매도 하고 있다는 거, 또 역배치수, 현재 배치수가 계속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이 약세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코스닥이 코스닥도 그렇지만 코스닥 바이오가 너무 뜨거워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데에서는 일조를 하지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과열권이고, 만약에 이네들이 조정을 받으면 시장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경계는, 최소한의 경계는 필요한 상태다 하는 점으로 현재 상황을 좋게만 보지는 말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잠깐,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는 크게 부각되고 있는 배경부터 잠깐 보도록 하죠. 코로나와 관련된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 진단, 백신, 치료제에 관련된 기대가 반영되고 있고, 간밤 미국 증시 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약세장이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등의 IT 대형주들을 계속 매도하고 있으니 그들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도 단기 최종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 서둘러서 매수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수익을 내는,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반사이익을 받는 섹터를 본다면 바이오가 유력한 그런 상태라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오가 뜨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펀더멘탈 때 뜨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섹터 내 특징이 있다고 하면 수렴매가 돌고 있어요. 처음엔 진단, CGM 같은 종목이 떴다가 백신 같은 종목이 뜨고, 요새는 또 치료제가 뜨고, 지금은 현재 거의 모든 바이오 섹터가 별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 확산 국면에 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죠. 펀더멘탈보다 기대감 때문에 뜨는 것이고요. 또 유가증권 시장의 제약주보다는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훨씬 많이 올라가요. 유가증권 제약 파트는 31% 정도 올라갔다는 건데, 코스닥 바이오는 무려 저점 대비 45%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코스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열지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 전략은 선별해서 보자.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하기 어려우면 산발을 보자는 것이고요. CGN 같은 경우 저점 재매수 타이밍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단기 매매, 이 바이오주를 잘 못하겠고 성향상 바이오주를 못하겠다, 신뢰 갖지 못하겠다, 사실 이게 정석적인 시각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굳이 억지로 바이오주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라리 최근 들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 IT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낫다는 그런 결론이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부대되는 종목들이 삼성전기, 삼성 SDI는 조금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 유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이야 팔지 말고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새로 매수할 때 타이밍이 지금이냐 하는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삼성물산도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스 7% 올라왔네요. 이거는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볼 종목이니까 오늘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스가 올라온 배경은 앞에 얘기했던 배경과 일치한다. 같은 배경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셀트리 헬스케어가 좋은 만큼 현재 지금 CMO 및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스도 당연히 같이 올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셀트리 헬스케어가 더 탄력적이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어제는 SAP 반도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테슬라, 또 에이즈 테크놀로지 갖고 계신 분들이야 그대로 갖고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바이오주를 할 때가 하기가 만만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들 종목에 초점 맞춰서 전체 갖고 있는 물량이야 당연히 그대로 보유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 갖고 있고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매수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엄하게 바이오주 고점을 쫓아가서 그쪽에서 고점에서 부담을 갖거나 최악의 경우 물려서 이중으로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이제 그동안 많이 빠져있는 삼성전자류의 종목,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포함한 이들 종목을 선택하거나 보유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만으로도 어찌 보면 충분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를 일부러 억지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별도로 볼 필요는 있어요. 실적이 워낙 좋아요. 잠깐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잠깐 차트까지 켜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게 생겼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019년 작년도 4분기 실적이 428억 나왔는데요. 그 전에 작년 동기는 적자였습니다. 흑전이 됐다는 건데 전분기, 3분기 대비로도 거의 2배 이상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워낙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 호재로 작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그 호재가 뒤늦게나마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다가 2020년도 실적도 대단히 좋게 됩니다. 작년 전체 실적이 약 82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의 3배 정도 되는 2,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만큼 실적 모멘텀이 강합니다. 램시마 SC 주사 제형이죠. 램시마의 주사 제형이 램시마 피아 주사 제형입니다. 이게 획기적인 상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 치료제 투약의 편의성이 근본적으로 개선됐다는 것에서 또 이것은 거의 신약 개념입니다. 현재 그런 바이오 11로 복제약 개념이 아닌 그래서 마진도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상당한 반향이 현재 일어나는 초기 단계에 왔다는 것이고 또 기존의 허즈마, 트루츠마도 유럽 거쳐 미국에서도 이제 막 본격 성장 초기 단계에 와 있다는 그것 때문에 금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건데 아마 내년까지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서정진 회장이 얘기한 거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코로나와 관련해 항체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것도 치료제의 개발과 관련돼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배경에 대해서 올라가는 호재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관급 외국인들이 단기 투자 대상에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또 모멘텀이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 가장 만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종목 집중해서 매수 대상을 삼다 보니 그들 종목이 이 크고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오는 현재 수급 토대가 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85,000원 정도 수준이면 매수해도 좋은데 86,000원? 86,000원 정도 수준이면 추가 또는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대신해서 셀트리온을 대신해서 매수해도 된다는 거죠. 24만원, 23만원 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면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도 이미 갖고 있거나 이 상태도 또 부담된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삼성전자 등을 매수하면 된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안은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대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안이 마땅치 않다. 아까 위틸릭스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종목을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종목을 차라리 현재 당장 추가적으로 당장 단기적으로 탄력성이 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을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 단기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 상황이 좀 풀려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는 말고요. 상황을 단계적으로 현재 잘 이제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접근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